사람은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말에는 마음이 열리고 어떤 말에는 마음이 다칩니다. 똑같이 웃으며 이야기했는데도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돌아오면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누구와는 잠깐 말을 섞었을 뿐인데도 기운이 빠지고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집니다. 저는 오래 살면서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자주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의 인상이 외모나 학식이나 지위에서 나온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얼굴보다 말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순간에 어떤 말을 꺼내는가에 드러납니다. 세상에는 칭찬을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다고 칭찬하고 자녀가 잘 되었다고 축하하고 승진했다고 박수치고 집이 좋다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을 듣고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그 말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보았지만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시간과 눈물과 고독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고맙습니다 라고 대답해도 속으로는 사람은 내 삶을 아직 모르는구나 하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인생을 돌아보며 한 가지를 자주 느낍니다. 사람은 성공해서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 앞에서 감동합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도 그렇고 중년의 사람도 그렇고 노년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겉으로 드러난 결과보다 드러나지 않은 애음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깊은 외로움인지도 모릅니다. 남들은 다 결과만 보는데 나는 그 뒤에 있었던 긴 시간을 아니까 말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침에 자주 보았던 모습이 있습니다. 시험, 성적이 잘 나온 학생에게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역시 똑똑하구나.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은 학생들 가운데 오히려 더 불안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도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참 오래 경구나 쉽지 않았을 텐데 끝까지 해냈구나. 공부한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말을 들은 학생들은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말 속에는 성적보다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육이란 지식을 전달하는 일만이 아니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을 존중해 주는 일, 그것 또한 교육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대개 거창한 문장이 아니라 짧은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식이 잘 되어 축하를 받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평생 읽은 것을 인정받습니다. 어떤 노인은 고생 끝에 조금 편안한 노후를 맞이합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은 흔히 복이 많으시네요. 운이 좋으셨네요. 이제 걱정 없으시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물론 악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종종 사람의 가슴에 작은 허물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운이라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긴 세월을 너무 쉽게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운이 아니라 견이었습니다. 복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걱정 없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수도 없이 걱정하며 버틴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결과보다 과정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성취보다 인내를 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보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뿌리를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상대가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 무엇을 견뎌냈는지를 알아보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지혜는 바로 거기에서 갈립니다. 말 잘하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의 차이도 거기에서 생깁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대하는 언어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나도 모르게 재치 있는 말을 하고 싶고 하는 척하는 말을 하고 싶고 분위기를 이끄는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상대 마음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예쁘게 한다는 것은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듣고 나서 자기 삶이 함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네, 앞에서 자신의 수고가 가볍게 소비되지 않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진짜 말의 품격입니다. 살다 보면 화려한 말보다 조용한 말이 더 오래 남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라는 말보다 그동안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라는 말이 더 깊이 밝힙니다. 부럽네요. 라는 말보다 여기까지 오느라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어요. 라는 말이 더 사람을 울립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앞에 말은 결과를 향해 던져지는 말이고 뒤에 말은 사람의 삶을 향해 건지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 사람은 칭찬에 기뻐할 수는 있어도 이해받을 때 비로소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예,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마디가 사람을 멀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서운해도 다시 쉽게 가까워질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마음의 문이 한번 닫힐 때 다시 열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언어는 더 조심스러워야 하고 따뜻해야 하며 더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늙어가며 끝내 남기는 것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했는가? 누구의 마음을 살렸는가? 누구에게 안식을 주었는가 하는 기억 또한 남습니다.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빛나게 만드는 것은 큰 사건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짧은 한 문장이 그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마음을 일으키고 다시 살아갈 힘을 줍니다. 당신 참 수고 많았습니다. 이 말은 평범해 보이지만 그것을 정말 필요한 순간에 들은 사람에게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래 참고 살아온 사람에게는 그렇습니다. 겉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늘 묵묵히 책임을 감당해온 사람일수록 그런 말을 더 깊이 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 칭찬보다 의무를 더 많이 들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를 축하할 때도 조금 더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되었네. 훌륭하네. 복 받았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가 잃어버린 참 삼켜버린 눈물, 말하지 못한 외로움, 끝까지 놓지 않았던 책임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의 말은 위로가 되고 존중이 되고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사람을 움직이는 말은 눈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을 보았느냐에 따라 무엇을 말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거창한 서세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칭찬 100번보다 자기 삶을 알아봐주는 한마디에 더 깊이 움직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관계를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실천하는 사람 곁에는 늘 사람이 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를 만나거든 결과를 먼저 말하지 마십시오. 성공을 먼저 칭찬하지 마십시오. 그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애였는지를 먼저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참 오래 애쓰셨습니다. 아마 그 한마디가 그 어떤 화려한 칭찬보다도 오래 상대의 마음에 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래 살면서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순간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무언가를 했는데도 상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식어 버리는 경우가 있고 별거 아닌 한 마디를 들었을 뿐인데도에 오래 굳어있던 마음이 스르르 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되게 크고 복잡한 데 있지 않습니다. 아주 짧고 사소해 보이는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생의 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바로 덕분에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존재가 헛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원합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젊은 사람은 가능성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나이가 든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이 확인을 자주 받지 못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한 수고는 너무 쉽게 당연한 것이 되고 내가 베푼 배려는 금세치고 내가 감당한 책임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예,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메마릅니다. 그래서 덕분에라는 말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 말은 상대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당신의 수고를 나는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 삶에서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이세, 가지를 확인받을 때 마음이 열립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그렇고, 아무리 조용한 사람도 그렇고,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존재의 가치를 느낄 때 비로소 다시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씁니다. 제가 살아오는 동안 만난 사람들 가운데 유난히 곁에 사람이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분들은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화려한 언변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분들 곁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럴까? 오랫동안 생각해 보니 그분들은 공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잘 되면 자기 능력을 먼저 말하지 않고 늘 누군가의 수고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이 도와줘서 잘 됐지요. 덕분에 일이 수월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해준 이들 덕이지요.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묘한 넉넉함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그 앞에서 경계심을 풀게 됩니다. 경쟁하는 기분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멀어지는 경우도 비슷합니다. 함께 무엇을 이루었는데도 한 사람만 빛나려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좋은 결과를 모두 자기 능력으로만 설명할 때 주변의 마음은 조용히 닫힙니다. 겉으로는 축하해 주고 웃어도 속으로는 서운함이 남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은 꼭 큰 배신 때문만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무시와 이침이 오래 쌓여 관계를 마르게 만듭니다. 사람은 이용당하는 것보다 자기 수고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취급될 때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교육의 길에 있었고 오랫동안 학생들과 동료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혼자 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학생 한 사람이 성장하는 데에도 부모의 희생이 있고 선생의 기다림이 있고 친구들의 자극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배경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취 뒤에는 늘 많은 손길이 함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은 성공에 가까워질수록 이것을 잊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많이 이루었을수록 더 많이 덕분에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품격입니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품격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이루고도 혼자 이룬 듯 말하지 않기 때문에 품격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감사의 표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식적인 감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마음에 깊이 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감사입니다. 당신이 그때 그렇게 해준 덕분에 내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날 당신이 먼저 전화해준 덕분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늘 말없이 챙겨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기억이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의 삶 속에 분명한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을 들을 때 오래 잊지 못합니다. 저는 가정에서도 이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렇습니다. 애에 가까운 사이일수록에 서로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늘 함께 있으니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말해 주어야 당신 덕분에 이 집이 편안합니다. 늘 조용히 버텨준 덕분에 내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데에는 내 덕이 크다. 이런 말은 늦게 할수록 더 깊이 밝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신이 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지에 두려워합니다. 이때 당신 덕분에라는 말은 상대를 다시 삶의 중심으로 불러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노년의 관계에서 더욱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할 일이 많고 증명할 것이 많아서 인정 욕구가 밖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마음은 안으로 향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의미 있었는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었는지, 세상에 헛되이 살지 않았는지 조용히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누군가가 선생님 덕분에 제가 버텼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 모임이 늘 따뜻합니다 라고 말해준다면 그 한마디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지난 세월을 위로하는 말이 됩니다. 한 생애를 다정하게 인정해주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결과만 말합니다. 잘 됐네요. 오늘 참 좋았어요. 무사히 끝났네요. 그러나 여기서 한 그룹만 더 들어가면 관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당신이 미리 챙겨준 덕분에 잘 끝났습니다. 오늘 편안했던 것은 당신이 분위기를 만들어준 덕분입니다. 내가 덜 외로웠던 것은 당신이 먼저 말을 해 걸어준 덕분입니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결과를 말하는 언어는 상황을 설명하지만 덕분에를 담은 언어는 사람을 해 살립니다. 사람은 상황보다 관계 속에서 더 오래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성숙은 상대의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덕분에라는 말을 하면 괜히 내가 작아지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다른 사람의 공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마음의 크기가 큰 사람입니다. 자기 존재가 불안한 사람은 늘 자기 공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러나 자기 안이 단단한 사람은 남을 높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신뢰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자랑보다 자기 존재를 알아봐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습관으로 만들면 내 삶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예, 친구와의 관계도 부드러워지고 가족 사이의 표정도 달라지고 모임의 분위기도 따뜻해집니다. 거창한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상대가 보이지 않게 한 수고를 기억해 주고 그것을 말로 꺼내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친절은 알지만 인정은 모릅니다. 친절은 웃는 얼굴일 수 있지만 인정은 상대의 삶을 보아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덕분에라는 말은 예절이 아니라 관찰의 결과입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삶을 돌아보면 결국 사람은 혼자 만든 성공보다 함께 만든 기억 속에서 더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 말을 자주 쓰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다행이다. 잘 됐다. 수고했네.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마디를 더 붙이십시오. 당신 덕분에 그 짧은 한마디가 차가운 관계를 녹이고 오래된 서운함을 풀고 말없이 애쓴 사람의 마음에 조용한 빛을 비춰줄 것입니다. 그리는 대단한 사람이 되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누군가에게 저 사람 덕분에 내가 견딜 수 있었다 하는 말을 남기는 사람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귀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 사람이 한 일의 겉모습만 보지 마십시오. 그 뒤에 숨어 있던 배려와 준비와 인내를 보십시오. 그리고 아끼지 말고 말해 주십시오. 당신 덕분입니다. 그 한마디를 들은 사람은 비로소 자기 하루가 헛되지 않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곁에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 좋은 사람들이 남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을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에게도 그렇고 오랜 세월을 살아온 노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상대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보지 못한 채 너무 빨리 충고로 들어가고 너무 쉽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고는 왜 저 사람이 내 말에 마음을 열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답을 듣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이 보였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 살면서 인간관계에 많은 갈등이 사실은 큰 가치관의 충돌보다도 아주 사소한 말의 순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도 먼저 던진 한마디 때문에
상대의 마음이 다치는 경우가 있고 같은 문제를 이야기해도 먼저 건넨 한마디 덕분에 오히려 깊은 신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상대의 감정을 먼저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을 먼저 말하고 있는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언어는 언제나 생각보다 감정에서 먼저 출발합니다에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날이 있습니다. 몸은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무너지는 날이 있고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에서는 서러움이 차오르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사실 대단한 말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오늘 마음이 무거웠겠네. 참 답답했겠다 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숨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 안에 복잡한 감정이 비로소 언어가 되는 순간 그것이 혼자만의 짐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누군가가 정확히 불러줄 때 비로소 제 자리를 찾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의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오래 했습니다. 학생들을 만나고 동료들을 만나고 많은 세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에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이 받아들여질 때보다의 자기 감정이 먼저 받아들여질 때 훨씬 더 깊이에 움직입니다. 학생이 성적 때문에 낙심해 있을 때 그래도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말하면 맞는 말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의 마음은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많이 속상했겠구나. 기대한 만큼 만 나와서 허탈했겠네라고 말하면 그 학생은 비로소 내 앞에서 다시 생각할 힘을 얻습니다. 인간은 감정이 정리되어야 이성이 움직입니다. 언어는 늘 훈계보다 먼저 와야 합니다. 이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렇습니다. 특히 오래 가까이 지낸 사이일수록 감정을 생략해버리는 습관이 생깁니다. 아내가 지쳐있는데 남편은 결과부터 묻습니다. 자녀가 상처를 입고 왔는데 부모는 원인부터 따집니다. 친구가 속상한 일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금세 조언자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신문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공감받고 싶어 합니다. 왜 그랬어? 보다 얼마나 놀랍겠니가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가 잘못한 거야. 보다 그 말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겠구나가 먼저여야 합니다. 이 순서 하나가 관계를 바꾸기도 하고 평생의 거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말을 아끼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분명히 말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젊을 때는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은 것은 맞는 말보다 먼저 필요한 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상대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말입니다. 막막했겠구나, 억울했겠구나, 허전했겠구나, 외로웠겠구나. 이 단순한 말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 아주 깊은 안정을 줍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설명되기 전에는 혼란이지만은 이해받는 순간부터는 견딜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일수록 말하지 못한 감정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은 즉시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체면 때문에, 습관 때문에 혹은 가족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마음을 감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외로움은 종종 말이 없다는 데서 더 깊어집니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여도 속으로는 서운함이 오래 머물고 겉으로는 괜찮다 해도 속으로는 지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거창한 위로가 아니라 그 침묵 속 감정을 알아차리는 한 마디입니다. 요즘 많이 허전하신 것 같습니다. 괜찮다고 하시지만 마음은 편치 않으신 것 같네요. 이런 말은 사람의 가슴을 조용히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면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말들이 비로소 밖으로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품격 있는 어른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품격이라네. 어려운 말을 하는 능력이 아니라 상대가 말하지 못한 마음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고 조용히 비춰주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를 한다며 자기 경험을 길게 늘어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격려를 한다며 상대보다 더 큰 목소리로 현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진짜 깊이가 있는 사람은 먼저 상대의 표정을 보고 말의 속도를 듣고 침묵의 길이를 살리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마음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럴 때 상대는 이 사람은 나를 고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사람이구나 하고 느낍니다. 인간관계는 그 지점에서부터 비로소 따뜻해집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일을 사소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감정을 정확히 알아차리려면 내 말보다 상대의 표정에 더 집중해야 하고 내 판단보다 상대의 처지에 더 오래 머물러야. 다시 말해 공감은 기술이기 전에 인격입니다. 내 말이 맞느냐 보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를 먼저 묻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읽는 언어는 결코 계산적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진심이 없으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잠깐은 흉내낼 수 있어도 결국 사람은 그 말 속에 온도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살아오며 많은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만나보았고 사회적으로 큰 자리에 오른 사람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은 되게 같은 부류였습니다. 그들은 내 말을 끊지 않았고 내 문제를 재빨리 해결하려 들지 않았으며 내가 말하지 못한 감정을 조용히 알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무가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큰 교훈을 들은 것은 아닌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머물게 하는 힘입니다. 사람은 나를 가르치는 사람 옆보다 나를 이해하는 사람 곁에 더 오래 머무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에게도 그렇고 배우자에게도 그렇고 오래된 친구에게도 그렇습니다. 관계가 오래되었다고 해서의 상대의 마음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관계일수록 저 사람은 원래 저래 하고 쉽게 단정해버리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하고 나이에 따라 아픔의 모양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견딜 수 있던 말이 지금은 크게 아플 수 있고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일이 지금은 밤잠을 설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세심해야 합니다. 말하는 아는 사람처럼 말하지 말고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그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꼭 권하고 싶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가 힘든 표정으로 말을 시작할 때 너무 빨리 답을 내놓지 마십시오. 그 대신 잠시 멈추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많이 속상하셨겠네요. 그 일로 마음이 참 복잡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은 많이 무거우셨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대화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문제를 다루기 전에 마음을 붙들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붙들린 사람은 스스로 다시 설 힘을 얻습니다. 사람은 충고로 일어서기 전에 공감으로 숨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가장 깊은 위로는 정답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누군가에게 보였다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 잘하는 사람보다 마음을 잘 읽는 사람이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후반전으로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논리보다 온기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무엇을 말했는가 보다 어떻게 느끼게 했는가를 더 깊이 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와 마주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보다 먼저 마음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그 감정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어쩌면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여는 가장 따뜻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세월을 지나며 자기만의 경험을 쌓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많은 갈등은 바로 이 지점에서 생깁니다. 나는 상대를 위해 좋은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그것을 간섭으로 듣습니다. 나는 걱정해서 조언한다고 말하지만 상대는 내 말을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말의 내용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말의 모양이 상대의 자유를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아오며 이 사실을 자주 절감했습니다. 같은 뜻을 전해도 어떤 방식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예, 그렇게 하라 라고 말하면 사람의 마음에 벽이 생기고 이렇게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 벽에 작은 문이 생깁니다. 인간은 본래 누구나 자기 존엄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비록 내 생각이 부족할 때에도 누군가에게 지시받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는 주체로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잊어버리면 아무리 옳은 말도 관계를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젊은 시절에는 저도 맞는 말을 하는데 더 마음을 썼던 때가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틀리지 않게 설명하고 상대가 내 말을 납득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알게 된 것은 인간관계에서는 논리보다 먼저 존중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상대가 내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말이 들어가기 전에 사람의 마음이 닫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은 정답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먼저 상대의 자리를 남겨둡니다. 함께 생각할 여백을 줍니다. 가정 안에서 이 문제가 가장 자주 드러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길을 알려주고 싶어 하고 자녀는 부모의 경험을 부담으로 느낍니다. 예, 시부모는 며느리나 사유에게 생활의 지혜를 전하고 싶어 하지만 듣는 쪽은 그것을 잔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애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며 해결책을 내놓지만 다른 한 사람은 내 의견을 무시당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해 말하느냐, 못지않게 어떤 자세로 말하느냐입니다. 상대를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는가, 아니면 함께 고민해야 할 사람으로 보는가? 이 차이가 말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저는 오래 살며 사람 사이의 거리는 대개 큰 사건보다 반복되는 작은 말투에서 벌어진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네, 말이 맞아. 그건 네가 잘 몰라서 그래. 이런 말들은 흔히 조언에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은연 중에 위계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더 알고,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바르게 살아왔다는 무언의 선언이 숨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며 단지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 안에 담긴 힘의 방향을 함께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사실 맞더라도 듣는 순간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사람은 틀린 존재로 다뤄질 때보다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더 크게 상처받습니다. 반대로 말의 끝을 조금만 바꾸어도 관계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해라. 대신 이렇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말하면 상대는 내 말에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걸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했니? 대신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말하면은 상대는 신문당하는 느낌보다 이해받는 느낌을 먼저 갖게 됩니다. 그건 틀렸어. 대신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면 대화는 대립이 아니라 탐색이 됩니다. 이것이 제안의 힘입니다. 제안은 상대를 작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어 줍니다. 예. 저는 교육의 길에 오래 몸담으며 학생들을 통해 이 점을 더 분명히 배웠습니다. 사람은 강요로는 오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잠깐은 따라오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이 따라오지 않으면 결국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선택이라고 느끼는 일에는 생각보다 오래 책임을 집니다.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과 내가 스스로 결정했다고 느끼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은 답을 밀어넣지 않습니다. 질문을 건네고 스스로 생각할 틈을 주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에게든 친구에게든 배우자에게든 상대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도록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점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세월을 오래 살았다 하는 이유로 내 경험이 더 옳다고 믿기 쉽습니다. 물론
경험은 귀합니다. 경험은 시간을 통과하며 얻은 지혜입니다. 그러나 경험이 곧 절대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시대는 바뀌고 사람의 사정은 다르고 삶의 조건도 달라집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그대로 남에게 씌우는 순간 경험은 지혜가 아니라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지혜는 내가 옳았던 방식을 강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상대의 삶이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차이 위에서도 함께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품격 있는 어른이란 자기 경험을 많이 말하는 사람보다 자기 경험을 부드럽게 번역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 고생했던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이 지금 상대의 마음을 짓누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짧은 한마디라도 내가 살아보니 이런 길도 있더군요.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말하면 그 말은 권위가 아니라 신뢰가 됩니다. 사람은 내 말을 받아들이느냐 보다 내 앞에서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느냐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대화란 결국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기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가 자기 마음을 잃지 않은 채 가까워지는 자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까우면 말이 편해지고 편해지면 종종 무례해집니다.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사랑은 상대를 조종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부모라 해서 자녀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라 해서 상대 방식까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사랑은 더 많이 말할 자격이 아니라 더 섬세하게 말해야 할 책임입니다. 예. 그러므로 정말 아끼는 사이라면 더더욱 명령보다 제한을 택해야 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데 성공하는 것보다 상대가 상처받지 않고 생각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노년의 인간관계가 아름다우려면 무엇보다 말의 여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백이 없는 말은 숨이 막힙니다에 답을 이미 정해놓고 상대에게 선택하는 척 묻는 말도 결국 들통이 납니다. 진짜 제안은 상대가 내 생각과 다른 길을 택할 자유까지 포함합니다. 이 자유를 인정할 때 비로소 상대는 내 조언을 통제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예어른의 말이 존중받으려면 먼저 상대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의 순서입니다. 존중 없는 조언은 오래가지 못하고 여백 없는 충고는 결국 외로움을 남깁니다. 알다 보면 옳은 말보다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방향, 지시가 아니라 마음의 공간일 수 있습니다. 판단보다 기다림일 수 있고 설명보다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라는 마침표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는 문을 여는 물음표입니다. 저는 인생의 후반전으로 갈수록 물음표를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세상을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여전히 타인의 삶을 조심스럽게 대하는 사람이 더 깊어 보입니다. 그것이 진짜 어른의 여유이며 세월이 준 향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조언하고 싶을 때 잠시 말의 옷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밀어넣기보다 상대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 대신 이렇게 해보는 것은 어떻겠니? 내 말이 맞아. 대신 내가 살아보니 이런 생각도 들더라. 왜 그렇게 했어? 대신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니? 이런 작은 변화가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관계를 지켜줍니다. 결국 사람은 명령에 머무르지 않고 존중받는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곁에는 세월이 흘러도 좋은 사람들이 남게 됩니다. 애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만의 일이 아니고 나이가 든 사람에게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실수는 더 조심스러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이 흐려질 때도 있으며 순간적인 당황이 더 크게 마음에 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참 중요한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보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순간에 사람의 교양이 드러나고 마음의 깊이가 드러나며 그 사람이 가진 품격의 높이가 드러납니다. 예, 저는 오래 살면서의 훌륭한 사람들의 여러 부류로 만났습니다. 학식이 많은 사람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었고,
말솜씨가 뛰어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은 되게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남의 약점을 보고도 쉽게 입에 올리지 않았고 누군가 민망해하는 순간에 그 마음을 먼저 알아차렸으며 실수를 꾸짖기보다에 조용히 덮어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어른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남이 부끄러워하는 순간에 그 체면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진짜 힘입니다. 살다 보면은 누구나 사람들 앞에서 당황스러운 순간을 겪습니다. 말을 잘못 꺼낼 때도 있고, 물건을 떨어뜨릴 때도 있고, 기억을 잘못해서 민망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모임 자리에서 이름을 헷갈리고, 어떤 이는 식사 자리에서 국물을 흘리고, 어떤 이는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엉뚱한 말을 해서 얼굴이 붉어집니다. 이런 순간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누군가는 왜 그렇게 했어? 조심 좀 하지. 아까도 그랬잖아 하며 사실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아무 일도 아닌 듯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고 분위기를 바꾸고 상대가 더 부끄럽지 않도록 말을 돌려줍니다. 저는 부자의 사람이야말로 곁에 오래 두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은 실수 자체보다 그 실수로 인해 자기 체면이 무너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실수는 순간이지만 창피함은 오래 남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 앞에서 일어난 실수는 사람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 상처 위에 다시 손가락을 얹어 그건 내 잘못이야 하고 확인해버리면 그 사람은 단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위축됩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그럴 수 있지요. 나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하고 말해. 주변에 그 사람은 단지 위로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존엄을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서로의 장점만으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점은 누구나 좋아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모습, 반듯한 태도, 능숙한 말솜씨는 누구에게나 인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상대의 부족함과 허물을 어떻게 대주느냐에서 결정됩니다. 누군가 완벽할 때만 곁에 머무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무너질 때도 민망해할 때도 실수할 때도 여전히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신뢰가 생깁니다. 사람은 칭찬해준 일을 기억하기도 하지만 더 오래 기억하는 것은 자기 체면이 무너질 때 그것을 조용히 지켜준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사람이 똑똑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남의 실수를 금세 알아채고 그것을 재치 있게 지적하며 분위기를 자기가 주도하는 것을 능력이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깊이 있는 사람은 남의 실수를 보고 자기 우월함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상대가 얼마나 당황하고 있을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은 늘 상대의 마음에서 출발하지 내 재치나 내 우월감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이 문제는 아주 자주 드러납니다. 부모가 자녀의 작은 실수를 두고 사람들의 앞에서 농담처럼 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는 어릴 때부터 왜 이렇게 덤벙댔는지 몰라. 우리 애는 이것도 제대로 못해. 듣는 사람들은 웃을지 몰라도 자녀의 마음에는 오래 남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실수했을 때 다른 사람이 당신은 맨날 그래 내가 뭘 했어? 라고 말해 버리면 문제는 실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계 속의 안전함이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은 내 곁에 사람이 내 약점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며 그 사람 곁에서 계속 편안할 수 있을지를 판단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때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많아지니 남의 실수가 더 빨리 보입니다. 또 그 실수의 결과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바로잡고 짚어집니다. 그러나
바로 잡는 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에 이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는 일입니다. 그 일이 먼저 되지 않으면 그 뒤에 조언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부끄러운 상태에서는 배우기보다 방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어른은 실수한 사람을 바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먼저 그 사람이 덜 아프게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하다면 조용한 자리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품격입니다. 품격이란 겉으로 보이는 예의만이 아닙니다. 상대가 가장 약해진 순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바로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남이 빛날 때 함께 웃어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더 크게 만들지 않는 사람, 남이 민망해할 때 그 민망함을 들어주는 사람, 남이 실수했을 때 그것을 이용해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어른입니다. 저는 살아오며 이런 사람을 만나면 늘 마음속으로 고맙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곁에 있으면 편안했습니다. 내 약점이 들켜도 함부로 소비되지 않을 것 같은 믿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인간,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려면 바로 이 여유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쉽게 상처받기도 합니다. 체력이 줄고 자신감이 예전 같지 않고 작은 실수도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 든 사람들 사이의 대화일수록 더 부드러워야 합니다. 왜 그랬어요? 보다 괜찮습니다가 먼저 나와야 하고 조심하시지보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의 남은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지켜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불완전해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꼭 권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그 순간의 판단자가 되지 마십시오. 설명자가 되지도 마십시오. 먼저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 사람의 체면을 지켜주고 얼굴빛을 살펴주고 더 이상의 부끄럽지 않게 상황을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지요. 나도 그런 적 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이런의 짧은 말들이 사람을 살립니다. 때로는 긴 위로보다 이런 짧은 말이 더 깊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나는 당신을 부끄러운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라는 태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의 인품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 앞에서 완성됩니다. 남의 장점 앞에서는 누구나 친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허물 앞에서 따뜻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귀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사람은 늦은 나이에도 마음을 놓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 실수해도 괜찮고 혹 부족해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사람은 더 온전해집니다. 저는 그것이 관계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의 체면을 지켜주는 한마디를 건넬 수 있다면 그 말은 아마 오랫동안 그 사람의 마음에 남아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는 기억으로 살아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습니다. 말은 입으로 오가지만 그 말 속에는 언제나 마음의 방향이 함께 흐릅니다. 나는 지금 상대를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향해 가고 있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대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금세 차이가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 이야기를 듣는 듯 하면서도 결국 모든 화살표를 자기 쪽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대화는 이어지는 것 같아도 실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는 말하고도 말한 것 같지 않고 허터로 놓고도 더 외로워집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이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옛 사람이 가장 서운해지는 순간 가운데 하나는 어렵게 꺼낸 자기 이야기가 순식간에 남의 이야기로 바뀌는 때입니다. 누군가 아픈 이야기를 꺼냈는데 곧바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더 심했어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누군가 속상했던 일을 말했는데 나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라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말하는 사람은 공감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마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구나. 이 사람 앞에서는 결국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없구나. 바로 이런 느낌이 남습니다. 인간관계는 대단한 상처만으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반복 속에서 조금씩 식어갑니다. 저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학생을 가르치며 또 여러 세대의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보다 자기 이야기가 끝까지 자기 이야기로 남아있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에게 더 깊은 신뢰를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한 듣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위안해 자리를 내 안에 비워두는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말할지 준비하기보다 지금 저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따라가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대화는 금세 경쟁이 됩니다. 누가 더 아픈가, 누가 더 잘 아는가, 누가 더 옳은가를 겨루는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참된 대화는 경쟁이 아니라 멋주이어야 합니다. 상대의 말이에 내 안에 잠시라도에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젊을 때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 경험을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배워야 할 것은 말을 더 많이 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남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이미 내 말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아직 문장을 끝내기도 전에 내 머릿속에서는 그건 내가 더 잘하는데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줘야지 하는 생각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니 상대의 마음은 끝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잘려나가게 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가족끼리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니 상대가 몇 마디만 꺼내도 그 길을 다 안다는 듯이 말을 끊습니다. 알아. 네가 하려는 말 그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전부터 말했잖아. 내가 더 많이 살아봐서 아는데 이런 말들은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의 마음을 좁게 만듭니다.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해볼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권리가 더 보장돼야 합니다. 집에서조차, 친구 앞에서조차 내가 끝까지 말할 수 없다면 사람은 점점 자기 말을 삼키는 쪽으로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말이 줄어든 관계는 조금씩 마음도 멀어지게 됩니다. 저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귀한 배려 가운데 하나가 상대 무대를 빼앗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자기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잠시 조연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장면에서 내가 중심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격이 깊은 사람일수록 자기 존재를 앞세우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경험이 더 크고 내 고통이 더 깊고 내가 더 많이 안다고 증명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자기 이야기를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저는 이것이 성숙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해질 때에 비로소에 상대는 내 앞에서 안심하고 자기 마음을 펼쳐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는 사람은 대개 그것이 무례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본인 눈에 관심이 많아서에 도와주고 싶어서에 더 좋은 답을 알고 있어서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대의 마음을 밀어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슬픔을 이야기할 때 그 슬픔을 더 크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 상처를 말할 때 내 상처를 가져와서 그 자리를 덮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랬구나. 그때 많이 힘들었겠네. 그래서 마음이 어땠어? 하고 물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대단한 조언 때문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방해받지 않고 흘러나올 수 있을 때
스스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노년의 대화에서는 이 점이 더욱 절실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할 말보다 하지 못한 말이 더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표현할 힘도 있고 관계를 새로 만들 기회도 많지만 나이가 들면 한번 다친 마음은 다시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대화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 어렵게 건강 이야기를 꺼냈다면 곧바로 나는 더 아픈데도 참았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 외로움을 털어놓는다면 그건 다들 의뢰하고 덮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는 자신의 아픔이 사소한 것으로 취급되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사람의 아픔은 비교되는 순간 위로를 잃습니다. 고통에는 등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감당해야 하는 무게가 있을 뿐입니다. 저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질문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고보다 질문, 해석보다 질문, 주장보다 질문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마음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 일을 겪으며 가장 서러웠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질문은 상대를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위에 더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일입니다. 질문은 상대를 존중하는 가장 조용한 방법입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더 듣고 싶습니다. 나는 내 이야기보다 당신의 마음을 먼저 알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깊은 위로가 됩니다. 저는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귀하다고 자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단순히 조용히 있기만 한다고 해서 잘 듣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경청은 상대의 마음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의 내용뿐 아니라 표정과 망설임과 침묵에 결른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자기 이야기를 마친 뒤에도 그 이야기가 내 안에서 가볍게 소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이 사람은 내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나를 받아 주었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깊이 늘로 여기에서 생깁니다. 아, 살다 보면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외롭고 억울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울 때 사람은 누군가와 그것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앞에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덮어버리면 사람은 두 번 상처받습니다. 한 번은 사건 때문에 또 한 번은 그 사건조차 온전히 말하지 못한 채 사라졌기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게 말을 걸어올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말하는 것인가? 비워두는 것인가? 그리고 대개 더 필요한 것은 비워두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를 꺼낼 때 너무 빨리 내 경험을 꺼내지 마십시오. 공감의 이름으로 무대를 빼앗지 마십시오. 나도 그랬어보다 그랬구나를 먼저 말해 보십시오. 내가 더 잘 알아보다 조금 더 들려 주시겠어요?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 짧은 차이가 사람을 머물게 하고 그 작은 여백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결국 사람은 내 말을 잘하는 사람 곁보다 내 말이 끝까지 내 말로 머무를 수 있게 해주는 사람 곁에서 더 깊은 안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세월이 흐를수록 더 귀한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사람은 흔히 관계를 망치는 원인이 큰 사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신을 했다든지 심한 말을 했다든지 오래 쌓인 갈등이 폭발했다든지 하는 일들 말입니다. 물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래 살며 본 많은 관계는 꼭 큰 일 때문에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소해 보이는 말버릇, 반복되는 태도, 그리고 말끝에 남는 찝찝한 기운 때문에 조용히 멀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별일 아닌 것처럼 지나가지만 마음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기억한 불편함은 시간이 갈수록 관계의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 가운데에 제가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옳다는 감각을 말로 확인받으려는 습관입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에게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에,
왜냐하면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판단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의 빈틈이 먼저 보이고 작은 오류가 귀에 들어오고 잘못된 사실을 그냥 넘기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무심코 바로잡으려 듭니다. 그러나 관계는 늘 정확성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맞는 말이 틀린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내용은 맞지만 마음을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 자리에서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많이 압니다. 기억력도 좋고 사실관계도 정확하고 이야기의 앞뒤를 잘 짚어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살펴보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사람과 대화하면 자꾸 시험을 보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 한마디를 잘못 말하면은 곧바로 정정이 들어오고 연도를 조금 틀리면은 그건 재작년이지요 하고 바로잡고 장수를 헷갈리면 거기가 아니라 다른 데입니다 하고 말을 끊습니다. 그 말들은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 사람 앞에서는 편하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긴장이 쌓입니다. 결국 사람은 옳은 사람에게 감탄할 수는 있어도 편한 사람에게 더 오래 머뭅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분명히 느낍니다. 대화의 목적은 정보의 승패를 가리지 않습니다. 물론 사실은 중요합니다.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상의 인간관계에서 모든 순간에 정확함을 앞세우는 것은 지혜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실수를 통해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단지 말의 흐름 속에서 작은 착오를 했을 뿐이라면 그것을 굳이 드러내지 않는 너그러움도 필요합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기쁨보다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덕이 더 귀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아는 것과 깊이 있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은 사실을 말할 수 있지만 깊이 있는 사람은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넘어가야 하는지를 압니다. 오래 살아왔다는 사실이 나에게 면허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책임을 줍니다. 젊은 사람의 생각이 나와 다를 수 있고, 새로운 시대의 언어가 낯설 수 있고,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잘못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대가 다르면 살아낸 환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면 오음의 표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세계가 넓다고 해서 타인의 세계를 재단할 권리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어른은 자기 경험을 법처럼 휘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더 부드럽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것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더 먼저 살핍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말을 해놓고 마지막에 책임을 그리는 태도입니다. 이 또한 관계를 깊이 상하게 합니다. 우리는 가끔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해놓고 그 뒤에 이런 표현을 붙입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듣기 싫으면 말고 내 말이 틀리면 그냥 흘려들어. 겉으로 보면 부드럽게 마무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이미 상대에게 준 상처의 책임을 온전히 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를 위했다면 먼저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닿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내 의도가 좋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가 아프지 않아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말에는 언제나 결과가 따르고 그 결과를 함께 감당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신뢰가 생깁니다. 제가 살아오며 배운 것 가운데 하나는 사람은 앞에서 크게 화를 낸 말보다 끝에 흘려놓은 독한 말에 더 오래 상처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노골적인 비난은 차라리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운을 남기는 말은 마음속에서 오래 맴듭니다. 내가 괜히 말했나 보다. 너는 원래 그런 식이지. 됐어. 더 말해봐야 뭐하니? 이런 식의 말은 대화를 끝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끝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들은 사람은 계속 마음속으로 그 장면을 반복하게 되고 내가 잘못했나? 저 사람은 정말 나를 그렇게 보는 건가? 하는 생각에 오래 붙들리게 됩니다. 관계를 망치는 말은 되게 큰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뒷맛이 씁쓸한 말입니다. 저는 품격 있는 말이란 내용만 점잖은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말이 품격 있는 말입니다.
할 말이 있다면 분명하게 하되 상대의 인격을 해치지 않아야 하고 말이 과했다면 사과할 줄 알아야 하며 오해가 생겼다면 바로 풀어야 합니다. 어른의 언어는 흐리지 않습니다. 비겁하게 빠져나가지도 않습니다. 내가 말이 심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 뜻은 그게 아니었지만 당신이 상처받았다면 내가 다시 돌아봐야겠습니다. 이런 말은 자존심이 약해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힘은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감정으로 밀어붙일 수 있지만 어른의 말은 반드시 신뢰를 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섬세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배우자가 서로에게, 형제 자매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를 보면 대개 말 자체보다 말의 마무리가 더 깊게 남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쓴소리를 하고 다 너 위해서다라고 끝내면 자녀는 내용보다도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내가 틀린 말했어 라고 밀어붙이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안전함이 깨집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관계를 지키는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맺음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설령 불편한 이야기를 나누어도 나중에 마음이 덜 상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버려두고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많이 만들기보다 있는 관계를 잘 지키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도 더 신중해야 합니다. 예, 예. 젊을 때처럼 성격이 원래 이래서 하고 넘길 수 없습니다. 내가 반복해서 쓰는 말버릇 하나가 늦은 나이에 내 곁을 지켜줄 사람들을 하나씩 멀어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돈이나 명보다 내가 힘들 때 옆에 남아줄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더 배워야 할 것은 사람을 이기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남게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되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단정하며 상대의 자존심을 살리고 내가 뱉은 말의 무게를 끝까지 감당하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꼭 권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조금 틀렸더라도 그것이 대화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다면 한 번쯤 모르는 척 넘어가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정확함입니까? 관계입니까? 그리고 혹 내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의도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그 상처를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들릴 수 있었겠구나.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이 말이 관계를 살립니다. 사람은 완벽한 사람, 벽보다 책임질 줄 아는 사람 곁에도 오래 머니다. 그것이 세월 끝에 남는 신뢰이고 진짜 어른의 언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래 살면서 삶에서 끝까지 남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람마다 붙잡고 사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이는 명예를 붙잡고 어떤 이는 돈을 붙잡고 어떤 이는 성공과 성취를 붙잡습니다.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이유로 애쓰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사람 곁에 끝까지 남는 것은 화려한 업적보다 사람의 온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대개 말에서 시작됩니다. 큰 돈이 아니라도 줄 수 있고 대단한 재능이 없어도 건넬 수 있으며 누구나 오늘부터라도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말입니다. 저는 인생을 돌아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좋은 옷차림보다 좋은 말씨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보다 내 마음을 가볍게 해준 사람을 더 깊이 떠올립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만날 기회도 많고 관계를 새로 맺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넓게보다 깊게 남게 됩니다. 예,
자주 만나는 사람은 줄어들고 끝까지 곁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바로 그때 결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가? 저 사람과 이야기하면 이상하게도 숨이 놓이는가? 저 사람 앞에서는 내면을 지키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가? 이런 느낌들이 노년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제가 많은 세월 동안 배우고 또 가르치며 느낀 것은 인간관계의 품격은 결국 상대를 대하는 언어에 결단은 점입니다. 상대의 결과 뒤에 숨은 노고를 볼 줄 아는가? 함께한 사람의 공을 덕분에라는 말로 돌릴 줄 아는가? 상대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가? 명령이 아니라 제안으로 마음의 문을 열 줄 아는가? 누군가의 실수 앞에서 체면을 지켜줄 수 있는가? 자기 이야기보다 남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 맞는 말을 앞세우기보다 관계를 먼저 지킬 줄 아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한 말의 책임을 끝까지 질 수 있는가? 저는 이 모든 것이 단지 대화의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인격의 흔적입니다. 예. 사람은 되게 나이가 들면 완고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익숙하고 내 경험이 옳았다는 증거들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자꾸 가르치고 싶어지고 바로잡고 싶어지고 내 방식이 더 안전하다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부드러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많다는 것은 목소리를 높일 자격이 아니라 목소리를 낮출 책임을 주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다는 것은 남을 눌러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남을 더 넓게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진짜 어른은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서투름과 다름을 견뎌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어른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후반전을 이야기하면서의 건강, 재산, 자녀 문제를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노년의 평안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큰 요소는 바로 관계입니다. 아무리 건강이 좋아도 늘 부딪히는 사람들 사이에 살면 마음이 먼저 마릅니다. 어느 정도 형편이 넉넉해도 내 옆에 편히 말할 사람이 없으면 외로움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아주 많지 않더라도 내 마음을 받아주는 몇 사람만 있어도 삶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그러니 인생의 마지막까지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할 때 단지 물질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를 함께 물어야 합니다. 이에 저 사람은 참 많이 가졌다는 말보다 저 사람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참 편안했다는 말이 더 귀한 칭찬일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책을 더 읽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말투를 돌아보는 것, 내 앞에서 상처받고 돌아선 사람이 없었는지 살펴보는 것, 나는 좋은 뜻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는 것, 이것도 깊은 배움입니다. 특히 언어는 오래된 습관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50년, 60년, 70년 넘게 써온 말투를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가 들수록 가능한 변화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기고 싶은 마음이 앞서지만 나이가 들면 남기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까 보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을까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큰 변화를 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작은 한 가지부터 시작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축하할 일이 있으면 결과보다 수고를 먼저 말해 보십시오. 도움을 받았으면 막연한 감사보다 당신 덕분에를 붙여 보십시오. 예, 누군가 힘든 표정으로 앉아 있으면 이유를 따지기보다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겠네요라고 먼저 말해 보십시오. 조언이 떠오를 때는 마침표 대신 물음표를 붙여 보십시오. 누군가 실수했을 때는 옳은 지적보다 괜찮습니다를 먼저 건네 보십시오. 상대가 말을 시작하면 내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혹 내 말이 과했다면 변명보다 내가 미안합니다를 먼저 꺼내 보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가 모이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관계가 달라집니다. 결국 인생은 큰 결심, 몇 번보다 작은 습관이 오래 쌓여 만들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를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에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말 못할 외로움이 있고 자식, 걱정이 있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지난 날에 대한 후회가 있고 지금도 견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의 하나는 그 짐을 더 무겁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네,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어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충분히 값진 일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거창해 보이지만 사람 한 사람의 하루를 덜 아프게 만드는 일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사람은 결국 묻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았는가? 내가 떠난 자리에는 무엇이 남는가? 누군가는 내 능력을 기억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내가 이룬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오래 남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는 기억입니다. 내 앞에서 위축되지 않아도 되었던 사람, 내 앞에서는 실수해도 괜찮았던 사람, 내 앞에서는 괜히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되었던 사람의 내 말 한마디의 위로를 얻었던 사람의 그런 기억으로 남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어른도 좋지만 많이 품는 어른이 더 귀합니다. 옳은 말을 하는 어른도 필요하지만 마음을 살리는 어른은 더욱 귀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품격은 남을 압도하는 힘이 아니라 남이 내 곁에서 안심할 수 있게 해주는 너그러움입니다. 그 너그러움은 거창한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매일 쓰는 말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 누군가의 체면을 살려주는 짧은 배려, 내 잘못을 인정하는 조용한 용기, 바로 이런 것들에서 자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너무 큰 것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다만 내 곁에 한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말을 건네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에게, 오래된 친구에게, 함께 늙어가는 배우자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 애쓰며 살아온 자기 자신에게도 말입니다. 참 수고 많았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괜찮습니다. 내가 미안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남은 생을 더 깊고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결국 말은 사라지는 것 같아도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오래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의 상처 위에 덮이는 따뜻한 이불이 되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는 작은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말들로 오래도록 환해지기를 진심으로 합니다.